엄마도 없는 집안 딸이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요. 예비 시어머니 최영희의 이 한마디에 고급 한정식 집이 얼어붙었습니다. 32살 박지은은 그저 평범한 광고회사 대리였고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손에서 자란 것뿐인데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없는데 누가 며느리 교육을 시켜요? 가정교육도 못 받은 애를 우리 집에 들일 순 없죠. 최영희는 비웃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예비 시아버지 한석진이 근무하는 회사에 국내 10대 재벌 태중그룹 회장이 전격 방문했고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회장이 바로 지은의 검소한 아버지 박태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없다고 무시당한 딸의 아버지는 어떤 복수를 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 혼사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예비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박지은은 그날 밤 작은 원룸 아파트 창가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32살의 평범한 광고회사 마케팅팀 대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지은을 좋아했습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으니까요. 하지만 지은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은이 6살 때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지은은 아버지 박태준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죠. 늘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화려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은도 그런 아버지를 닮아 검소하게 자랐습니다. 지은아, 아침 먹고 가렴. 아버지는 매일 아침 지은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서투른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아버지가 고마웠고 존경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바로 한지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IT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죠. 지훈은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6개월 전부터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저는 지은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석 달 전 지훈이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지은은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아버지도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훈의 어머니 최영희가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은 씨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버님 회사는 어디에 있나요? 집은 어디 사세요? 아파트 평수는 얼마나 되나요? 전화 통화 때마다 최영희의 질문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은 불편했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며 자신은 작은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최영희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지은은 지훈을 믿었습니다. 지훈은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아하게 올렸습니다.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으셨습니다. 아버지, 긴장되세요? 괜찮다. 우리 지은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지은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지훈네 가족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최영희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화려한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 한석진도 고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과 아버지가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위아래로 지은과 아버지를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최영희는 음식이 나와도 거의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 씨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드디어 나올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최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한석진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이 재빨리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은 씨를 키우셨나요? 제가 혼자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영희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식사 내내 최영희는 불편한 티를 노골적으로 냈습니다. 지은은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최영희의 차가운 시선이 지은을 훑었습니다. 상견례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지은은 32살의 평범한 광고회사 대리였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지은의 그런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최영희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없는 집안의 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식이 계속 나왔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은은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요리를 할 줄 아세요? 최영희가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그 어조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와 둘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식은 물론이고 제사 음식도 다 준비할 수 있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배우겠습니다. 지은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우긴요. 시어머니가 있어야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지은 씨는 친정어머니도 안 계시잖아요. 그 말에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박태준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건 알겠는데 우리 집안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최영희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한석진은 옆에서 아내를 말리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아내의 성격을 잘 아는 그는 지금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며느리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 예절과 법도를 가르치는 게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지은 씨는 친정어머니도 없고 시어머니인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지훈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에서 자란 딸이랑은 다르죠. 예절이며 손님 대접이며 명절 준비며 이런 게 다 어머니한테 배우는 건데 말이에요.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최영희는 그런 지은의 모습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혹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 배경도 중요해요. 지은 씨 아버님께서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박태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10명이요? 최영희의 얼굴에 실망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석진은 대기업 계열사 상무였습니다. 그들 부부의 눈에 직원 10명짜리 작은 공장은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참 솔직하시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정도 규모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안은 대기업 임원 가문이거든요. 수준이 맞아야 혼사도 성사되는 법이죠. 최영희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박태준의 주먹이 테이블 밑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쯤은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영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은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집안과는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훈이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손을 빼버렸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점점 더 냉랭해졌고 음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박태준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희는 여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좋은 집안, 제대로 된 배경을 가진 집안의 딸과 결혼해야 해요. 그 순간 최영희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터져나오게 되는데 이혼사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최영희의 선언에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을까요? 혼사를 없던 걸로 한다고요?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미련도 없었습니다. 내 말 못 들었니? 이혼사는 안 돼. 우리 지훈이는 제대로 된 집안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고 했잖아. 최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없는 며느리는 버릇이 없어요. 우리 집안 전통을 따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 배경도 너무 안 맞고요. 직원 10명짜리 공장이라니 말이 되나요? 지은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것,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 그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단 말인가요? 지은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 입장도 생각해야죠. 최영희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박태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고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최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석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지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부모님을 따라 일어섰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훈 씨.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지은 씨. 정말 미안해요. 그게 지훈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최영희는 가방을 들고 식당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런 집안과 인연 맺을 뻔했네.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이 식당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은아, 일어나자. 지은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와락 아버지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태준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는 길, 지은은 계속 울었습니다.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태준은 말없이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25년간 평범하게 살아온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지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박태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박태준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 자신의 진짜 세계가 있었습니다. 박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간 숨겨왔던 정체, 태준그룹 회장이라는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태준은 잠들지 못했고 새벽에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아팠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은은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지은은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 씨. 네. 지은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지훈도 어머니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걸요. 아니, 어쩌면 설득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머니도 없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잖아요. 지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지은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안 맞았던 거예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겨우 회사에 나갔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지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요. 평소 밝던 지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한석진의 회사에는 긴급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태준그룹 회장이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석진이 근무하는 회사는 태준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회사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왜 갑자기 회장님이 오신대? 계약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조정? 임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한석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무인 그로서는 회장의 방문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회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는 최영희가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지은네 같은 집안과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이미 다른 혼처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의 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에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여보, 회사 일은 잘 돼가고 있어요? 최영희가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한석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태준그룹 회장님이 오신대요. 회장님이요? 왜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방문 일정이 잡혔다고 하네요. 최영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회사 일은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며느리 후보자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완벽한 집안, 완벽한 스펙, 완벽한 외모. 이런 며느리라면 자랑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한편 박태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입지 않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대기시켰습니다. 고급 세단이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태준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한석진이 근무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들이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석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태준그룹 회장을 직접 볼 기회는 흔치 않았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석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회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순간 한석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태준이었습니다. 지난주 상견례에서 만났던 작은 공장을 운영한다던 그 평범한 아버지가 바로 태준그룹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한석진의 입이 바짝 말랐고 그 순간 박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게 되는데 저번에 한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석진은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태준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평소 작은 아파트에서 검소한 옷을 입고 있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국내 10대 재벌 총수 태준그룹 회장 박태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께 중요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석진은 손이 떨려서 펜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그룹은 협력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존중과 인격입니다. 박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거나 외적인 조건만으로 판단하는 행위는 우리 그룹의 철학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임원급 직원들의 가족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회사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한석진뿐이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태준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계열사 임원 가족 중 일부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고 집안 배경을 이유로 사람을 깔보는 행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태준의 말에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한석진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가족은 상대방 딸이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혼사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또한 상대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모욕당한 딸이 바로 제 딸이라는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한석진은 의자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박태준이 한석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석진 상무 맞습니까? 한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죄송하다고요? 무엇이 죄송합니까? 제 딸을 모욕한 것이 죄송합니까? 아니면 들킨 것이 죄송합니까? 박태준의 질문에 한석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땀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제 딸을 평범하게 키웠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교만하게 자라지 않도록 겸손과 성실함을 배우도록 일부러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제 딸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밝게 자랐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 제 딸이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모욕당했습니다.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박태준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억제되어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감정이 끓고 있었습니다. 한석진 상무, 당신 부인이 제 딸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한석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 최영희가 지은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엄마 없는 집안 딸, 작은 공장 딸, 우리 집안 수준이 아니다.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당신 부인은 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없는 집안 딸이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뭘 하겠냐고. 시어머니도 없는데 누가 며느리 교육을 시키냐고. 박태준이 한석진을 쏘아봤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어머니의 유무로 결정됩니까? 집안 재산으로 결정됩니까? 한석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건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지를요. 박태준이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석진 상무,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한 조치는 인사팀을 통해 통보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태준이 회의실을 나갔고 한석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데 회의가 끝나고 한석진은 비틀거리며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태준그룹 회장의 딸을 모욕했다니요. 이보다 더 큰 실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최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회의 잘 끝났어요? 최영이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석진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말이 없어요? 여보, 한석진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태준그룹 회장이 오셨어. 그래서요? 회의 잘 안 됐어요? 최영희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회장이 지난주에 상견례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야. 네. 무슨 소리예요? 박지은 시아버지 말이야. 작은 공장 운영한다던 그 사람. 그 사람이 태준그룹 회장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영희가 말문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회장이라니. 사실이야. 오늘 회의에서 직접 말했어. 자기 딸이 상견례에서 모욕당했다고. 우리 가족이 자기 딸을 엄마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했다고. 최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끝났어. 회장님이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어. 한석진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상무 자리는 물론이고 회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태준그룹 회장의 분노를 샀으니 업계에서 살아남기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최영희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재벌 회장의 딸을 모욕했습니다. 엄마 없다고, 가난하다고, 수준이 안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떡해요?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최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석진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석진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니, 퇴근이라기보다는 도망치듯 회사를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최영희가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들도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지훈이 아버지가 태준그룹 회장이라는 게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그럼 우리가 지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최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회장님 표정을 봤어.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최영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의 상무자리, 안정적인 생활, 체면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지훈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돌아와 달라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영희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탓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지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겉모습만 보신 거예요. 최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너무 속물적이었습니다. 돈과 지위, 집안 배경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정작 사람의 본질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석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최영희도 지훈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최영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면 안 될까요? 한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을 거야. 회장님 표정을 봤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 하지만 최영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 해요. 빌어야 해요. 최영희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그날 밤 세 사람은 어떻게든 용서를 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는데 다음 날 최영희는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박태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소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석진이 회사 인사팀을 통해 조심스럽게 알아냈습니다. 평소 최영희가 무시했던 그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현관 앞에 섰을 때 최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석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검소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최영의 가족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태준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한석진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영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인 적 없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미 제 딸은 상처받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최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제 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엄마도 없는 집안 딸이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뭘 하겠냐고 했죠? 최영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도 없는데 누가 며느리 교육을 시키냐고도 했죠. 작은 공장 딸과는 수준이 안 맞는다고도 했습니다. 박태준이 하나하나 상기시켰습니다. 최영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제 딸은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박태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제가 재벌 회장이었지만 딸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배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최영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제 딸은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딸이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없다는 이유로 모욕당했습니다. 박태준이 최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판단했습니다. 돈, 지위, 집안 배경. 그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겼죠. 정작 사람의 본질은 보지 못했습니다. 최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석진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단호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은 건 제 딸이니까요. 그때 안쪽에서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여전히 헬쑥했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하지만 지은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시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최영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박태준은 단호하게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최영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석진과 지훈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최영희가 바닥에 이마를 대며 빌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한 적 없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태준은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실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서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당신들은 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최영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한 가지 가르침을 주겠습니다. 박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박태준은 문을 닫았습니다. 최영의 가족은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그들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며칠 후 한석진에게 인사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상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태준그룹 계열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한석진은 개인 짐을 싸서 회사를 떠났습니다. 동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석진은 최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어디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최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이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의 지위, 안정적인 생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우는 직접 지은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 지은이 회사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지훈이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멈춰 섰습니다. 지훈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왜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잘못하셨어. 나도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 씨, 이미 늦었어요. 지은아, 저는 지훈 씨를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사랑했죠. 하지만 지훈 씨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를 모욕할 때 지훈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를 사랑한다면서 어머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죠.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이라면 어머님을 설득했어야 해요. 저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지훈 씨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에요. 행복하세요. 지은이 걸어갔습니다. 지훈은 그 뒷모습을 바라만 봤습니다. 손을 뻗어보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멀어져 갔습니다. 한편 박태준과 지은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지은은 회사를 다니고 박태준은 여전히 검소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은은 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 물었습니다. 박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단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가치를 배우길 원했어. 하지만 그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잖아요. 그래, 아버지가 잘못 판단했다. 미안하구나. 박태준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훌륭하게 자랐어. 성실하고 착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 그게 아버지가 바랐던 거란다. 지은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최영의 가족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석진은 새 직장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최영희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지우는 지은을 잊지 못했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태준이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내 진짜 삶을 살아라. 아버지가 누구든 어머니가 계시든 안 계시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삶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어느 봄날 지은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은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태주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구나.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엔 진짜예요. 그렇게 지은은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태주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도, 지위도, 집안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진짜 가치는 내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교만함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